무엇이라고? 저 할배가 야동평론가라고? 그렇습니다. 야동 제작자나 연출자는 아니고 혹시 야동평론가 자격시험은 없는지요? 한국에는 별의별 자격시험은 다 있지만 야동평론가 자격시험 그런 국가고시는 아무래도 없을 듯한데 혹시 그런 시험이 생겨나면 누가 연락해 주시리라 믿고 그런 시험에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야동평론가 반열에 오른 이 욕쟁이 할배가 여자 팬티를 손수건으로 쓰다가 그 민간요법은 면역력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 보드라운 촉감에 대한 감수성의 더듬이가 둔감해진 건지 딱 부러지게 분석은 되지 않지만 처방을 달리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솟아나는 분노로 컬레기는 정신을 온전히 붙잡아 두기에는 여자 팬티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약의 성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야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되는 친구 누구를 막론하고 야동이라는 말은 쏙 빼고 좋은 거 하나 날리라고 하면 자신의 휴대폰이라는 말을 하니 생각난 건데 혹시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휴대폰으로는 이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뭔 소리를 그렇게 하노?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데 잘만 나오는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말씀하시는 분께서 보고 계신 건 휴대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이거나 핸드폰 아니면 휴대전화일 겁니다. 이미 골아버려서 영감이 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누구를 막론하고 스마트폰에 어디서 채집했는지 야동 한두 편씩은 다 사용하고 있던데 카톡으로 일주일에 걸쳐서 받은 야동이 시리즈까지 대략 270편 정도. 한 친구는 품성으로 미뤄 도저히 그렇게 야한 물건을 양식하고 있다고 상상하기 어려운데 웬걸 물속에서 시리즈까지 포함해서 양어장에서 바로 꺼낸 듯이 싱싱한 무더기로 날려준 친구도 있었고 물론 제게 필요하다는 말은 싹 빼고 이 라오스에는 그런 게 없다면서 현지인들에게 보시하는 차원에서 뿌릴 거라고 그걸 요구하는 현지인들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그 많은 야동을 차렷자세로 집합시켜 그걸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카메라를 의식한 연출된 신음이다. 저건 보여주기 위한 제위다. 아, 이건 몰카로 찍은 영상이다. 물론 그걸 분석하는 동안은 신호를 껴안고 불을 질러버리고 싶은 그 낯짝은 잠시 기억의 저편에 묶어둘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야동도 바로 이야기 된다.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야한 동영상으로 자가치료를 하면서 막연한 시청이 아니라 평론가의 눈과 귀로 객관성을 띠고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나를 뒤집어버린 미얀마로 넘어가는 생각의 더듬이를 살짝 휘어서 유배지에서 버틸 방법에 관해 슬쩍슬쩍 모색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생각의 회전판에 목이 서르는지 그쪽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며 영 궁리가 되지 않던데 점진적으로 생각을 돌려서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 부분을 더듬는 것으로 조금씩 길을 들이기 시작했지요. 여기는 시골 강마을이니 다른 이웃들처럼 송아지를 키워서 유배지의 쌈짓돈으로 충당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송아지에 파고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차를 판 돈으로 송아지 서너 마리 정도는 살 수가 있었으니까 사람은 뒤통수를 치지만 소는 뒤통수를 치지 않고 정직하다는 생각으로 소를 사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파악했는데 겨울이 없는 나라니 건초를 저장할 필요도 없고 또 빈터가 많으니 아침에 풀어놓고 저녁에 불러들이기만 하면 되니 상당히 수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해보려고 주위에 알아봤더니 알고 지내는 한국인들 전부가 말리는데 만약 어디 출타할 일이 있어서 현지 누구에게 소를 봐달라고 하면 다녀오면 분명히 한 마리가 없어진다. 소가 왜 한 마리 없어지느냐고 하면 소가 도망갔다고 대답한다는데 소라는 짐승은 앞발을 번쩍 들어서 주인의 뒤통수를 툭 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데 그건 바로 생각을 접어야 마땅하겠죠. 미얀마에서 그따위에게 그렇게 데이고 뒤통수를 맞았는데 미천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책을 한 번 더 내서 정말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작가 정신은 접어두고 아주 원초적이며 자극적으로 써서 팔아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며칠이나 하면서 써놓은 글을 뒤적이게 했는데 아무래도 책은 경제적으로 크게 뒷받침이 되지 못하겠지요. 카톡이나 틱톡, 유튜브가 생겨나고 책은 후소리로 밀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아끼는 게 바로 도서 구입비입니다. 유럽 아니 멀리 볼 것 없이 일본만 해도 해외여행을 가면 여행지에서 읽을 책부터 챙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로 여행을 가면 호텔에서 고스톱을 치려고 화투부터 챙기니 책을 내서는 굶어 죽기 딱 알맞죠. 그러면 미천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불리한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 첫째 미천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나라 말도 문화도 지리도 모르고 있으니 거기에 맞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계속 궁리하며 생각을 좁히면서 며칠을 궁리하다가 메콩강 강변 야시장 한쪽에 적당한 틀을 잡고 초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하루에 2-3시간씩 노래를 부르면서 캔 맥주를 팔아볼까? 그건 미천이 없어도 가능하겠는데 그쪽 방면으로 구체적으로 더듬어 들어가니 틈새가 보이긴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것만 아니고 노래를 부르며 캔 맥주를 셀프로 파는데 얼음에 담긴 아이스박스 속에 캔 맥주를 담아놓고 한국의 흘러간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나 번집는 주막 영시의 이별 그런 노래를 목청껏 부르면 좀 없어 보이고 아마추어 티가 나도록 라면 박스 뒤에 캔맥주 가격을 적어 놓는데 셀프와 풀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음껏 드시고 또 드시고 $1 오케이, $2 땡큐, $3 오마이갓 그렇게 적어 놓으면 유럽에서 배낭족들이 많이 오던데 가격에 부담이 없으니 둘러서서 노래와 개다리 춤을 구경하며 가볍게 마시는 캔맥주 일단 박리담회를 개장하는데 그렇게 하면 앞에 벗어둔 중절만에 하루에 얼마쯤 모이려나. 옛날에 노가다 접대를 많이 했기에 흘러간 노래는 좀 부르는데 물론 음정이고 박자고 다 제쳐놓고 혼자 부르며 옆에 사람을 흥을 부추기는 재주는 좀 있는데 노래에 관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자면 노래란 미색의 목청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가슴 속의 울분을 토해내는 거라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가슴에 엉어리진 것도 많으니 얼음에 담긴 맥주를 팔며 그 엉어리를 뱉으며 심리적 안도와 더불어 경제적으로 숨통을 틔운다고 생각하니 일석이조이고 미천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그것뿐이라고 생각이 미치는데 성질머리가 대쪽이라 또 거기에 꽂힌 겁니다. 물론 며칠 망설이게 했지요. 이 나이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 70년대 고등학생이었으니 당시에 디스코라는 게 나오기 이전이라 고고춤을 추면서 교련복을 나팔바지로 만들어 입고 개다리 춤도 추고 탭댄서처럼 발춤도 꼬아가면서 제법 추었는데 지금 그게 가능할까? 그 점에 의심이 가는데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확인해 봐야 하겠다고 스스로 테스트에 들어간 거죠. 말하자면 실전 테스트. 한국의 가라오케는 비싸고 저쪽 태국으로 넘어가는 국경 부근 우정의 다리가 있는 데서 공동 쪽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가면은 현지 선술집들이 7, 8개 밀집해 있는 곳이 있어요. 현지 가라오케. 한국 노래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싸지요. 현지 가라오케에 한국 노래가 있느냐?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라오케라는 말이 나왔으니 생각난 건데 다 아시겠지만 가라오케는 영어와 일어의 합성어이죠. 미국에서 개발된 노래방 기계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가라 오케스트라, 가라, 다시 말해서 공갈이라는 일본 말을 맞박에 딱 붙이고 가라오케가 되어 우리나라로 넘어와 주저앉은 말인데 그런 말은 수도 없이 많지요.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노는 영어이고 가다는 신사라는 일본 말인데 가다가 아니라는 뜻에서 노가다가 된 거고 노가다판에 가면 전부가 일본 말입니다. 스파나 오비키, 오한마, 다루키, 이빠이, 모도시, 야설이 그뿐만 아니라 섬유 공장에 가면 모조리 국적이 불분명한 일본 말인데 너무 쉽게 통용되는 말. 아무튼 국경 부근의 라오스 정부에서 외국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단을 조성했지만 바닥 없는 나라니까
해상 물류가 운송 불가능하고 운송비가 많이 드니까 들어올 외국 공자는 없고 공단은 텅텅 비어서 잡초만 무성한 정도가 아니라 밀림으로 우거진 공단 한쪽에 현지 선술집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는 데가 있는데 전부 태국에서 반문나라를 절기로 건너는 젊은이들을 타켓으로 생긴 술집이죠. 그런 데서 한국 노래를 찾으려면 스마트폰의 유튜브에 노래를 검색하면 그 노래 옆에 번호가 나옵니다. 가령 한국 노래 내 마음 별과 같이를 부르고 싶다면 유튜브에 내 마음 별과 같이를 찾으면 그 노래 제목 뒤에 KY 몇 번이라고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KY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금령 노래방 기기를 말하는데 이 나라 라오스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저쪽 인도까지 가서라도 그 나라 현지 KTV에 가서 그렇게 찾으면 바로 한국 노래 내 마음 별과 같이가 나옵니다. 어쨌거나 개다리춤 이 나이에 그게 가능한지 노래를 부르며 마이크를 쥐고 개다리춤을 추며 캔 맥주를 팔면 되겠는지 그걸 테스트하러 갔는데 혼자 들어간 선술집에는 2테이블의 손님이 있었어요. 중국인과 태국의 젊은이들인데 선술집에 접대하는 아가씨가 아마도 손님에게 술 시중을 들고 안주나 맥주 한 병당 얼마씩 아가씨 차지로 가지는 그런 시스템인 모양인데 아슬아슬한 미니 스커트를 입고 내 양쪽 옆에 앉은 두 아가씨가 17살짜리와 18살짜리 현지 처녀 둘이었는데 아이고 그 이야기를 하려니 또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평생 그런 일은 처음 당했거든요. 이거 가슴이 너무 벌렁거려서 숨을 좀 골라봤지만 도저히 안 되겠네요. 호흡을 좀 진정시키고 후속편에서 17살짜리와 18살짜리 두 아가씨가 어떻게 수작을 걸었는지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